예, 여러분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 중에서 비용의 전략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 현재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현재 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 전략이죠. 그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비용에 의한 것, 그다음에 차별화된 가치에 의한 것 두 개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용의 전략을 설명했고 이제 그 예로 이제 경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포드 자동차와 쉐보레 예를 설명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차별화 우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차별화 우위 전략. 차별화 우위에 의한 전략. 자, 차별화에서 좀 우리가 높은 우위를 점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기는 위한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죠. 차별화라는 것은 여러분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과 다른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적인 요소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선 제품의 품질이 차별화되면 좋겠죠. 독특한 기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여러분? 디자인이 좀 차별적이다. 그렇죠? 또는 이 색상은 우리만 가꿀 수 있다. 또는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 그렇죠? 뭐가 됐든 하여튼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다른 제품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아니면 우리는 브랜드가 차별적인 포인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브랜드. 일반적으로 명품 같은 거는 어때요, 여러분? 명품이 품질이나 기능이나 디자인 이게 좋겠지만 이게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정도로 품질이나 기능 디자인이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기능 품질 디자인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명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냐면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명품 백 그럼 뭐예요? 샤넬, 루이비통, 또 있죠? 프라다 이런 브랜드 그 자체로서 그냥 차별적인 거예요. 그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러한 감흥을 감춰다 주고 경쟁 제품보다 우위에 서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받쳐주지만 제일 큰 거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차별화 우위 전략은 다른 기업의 제품이 전해줄 수 없는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위에 점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요소이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차별화 우위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화 우위 전략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업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그 소비자는 보통 고객 충성도가 높다고 그래요.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우리 기업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거와도 같아요. 커스터머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 그죠? 자,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기업의 제품에 충성도가 아주 높은 고객들이 많아, 우리 브랜드라면 믿고 사는 고객이 많아. 다른 브랜드를 구매의 순간에 다른 제품을 대안해 놓지 않아. 그런 충성 고객들로 이루어졌어, 우리 기업은. 그러면 이 기업은 최고입니다, 최고. 마케팅에서. 천하무적이죠. 그 고객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질 않아요. 그렇죠? 구매의 순간에 결정 대안을 놓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기업, 그 제품만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이러한 충성도 높은 고객,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오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고객으로 확보되지 않은 그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고객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 충성도가 확보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그쵸? 내 집 앞에 다른 다른 동종 기업 경쟁사의 제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브랜드 충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은 저기 멀리 있다 매장이. 그래도 그 고객은 그쪽으로 가죠. 또 제품의 가격이 경쟁사 제품이 월등히 쌈에도 불구하고 있죠.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고객은 어떻게 해요? 비싸도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고객을 뺏어 가려고 상대 기업, 경쟁 기업에서 비용 우위 전략을 구사해도 그렇죠? 차별화 우위가 공고해서 형성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경쟁 기업의 원가 우위 전략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고객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은 여러분 주로 어떤 제품들일까요?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에 형성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상생활 소비재보다는 조금 내구재 성격,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쪽에 저런 브랜드 충성도, 고객 충성도가 형성될 그런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오랫동안 판단하고 이렇게 고민해야 하고 의사 결정해야 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라면을 사 먹거나 가볍게 음료를 사 먹는 거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가서 금방 구매 과정이 단순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고가의 카메라를 산다든지 아니면 고가의 어떤 명품 백을 산다든지 아니 어떤 물자 내구성 제품을 이럴 때는 한 번에 막 섣부르게 사지 않죠. 내가 인터넷에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사용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당 제품 영업 사원한테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형성되게 된 그 차별적인 제품에 대한 충성도는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와 연기해서 좀 얘기하면 1926년도 그러니까 1909년도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1909년도에 포드에서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얘가 생산을 17년 동안 해서 경험 효과가 쌓여서 최초의 가격이었던 850불이 260불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가가 3배 이상으로 다운된 거예요. 그만큼 포드에서 단일 제품에 대한 반복적인 생산을 통해서 원가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원가 우위가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GM에서 그죠? 쉐보레를 만들어냈죠. 쉐보레. 그리고 그때 당시에 GM이 마켓 상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는 걸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포드 자동차의 모델 T가 단순한 모델로 반복 생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의 기능적 욕구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단계가 온 거죠. 처음에 T가 등장했을 땐 자동차야 자동차. 마차를 안 타고 다녀도 돼. 자동차네? 되게 편리해. 이렇게 됐겠지만 17년 넘게 생산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나 다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동차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세우는 게 없는 거죠. 야, 자동차는 꼭 저래야 돼? 맨날 저 검은색만 두고 다니냐? 모양이 왜 이렇게 투박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한 추가적인 니즈를 발견하고 쉐보레에서는 기존의 포드 모델 T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제품에 반영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포드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유선형의 수려한 디자인. 그다음에 색상도 검은색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 선택할 수 있게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밖의 옵션 사항들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차별화된 거죠. 그죠? 포드 모델 T는 차별화된 요소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천편일률적. 근데 여기는 색깔서부터 해서 안에 내장 옵션서부터 인테리어서부터 모든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 있게 제품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 우위가 월등한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국 자동차 시장의 마켓 셰어, 시장 점유율이 포드에서 GM으로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단일 품종을 생산해서 원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포드의 모델 T를 GM 쉐보레 브랜드가 출연하면서 다양성을 내세워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마켓 니즈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포드의 원가 우위를 GM이 차별화 우위로 이기게 된 것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GM이 굉장히 석권하는 것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GM 쉐보레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주면 여러분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아져요. 마켓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도는 높아지는데 기업의 비용은 어떨까요, 여러분? 비용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정도가 고객 만족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용 정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현대 기업들이 마켓에서 세분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세분 시장으로 더 세세하게 나눌수록 고객 니즈에 충족하는 거지만 기업의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분 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비용이 최소한 적은 시점까지 세분 시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고객 만족에 다가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차별화된 전략은 뭐예요? 1대1 마케팅이에요. 1대1 마케팅. 개인별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맞춤 옷 어때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핏이 맞는 거예요. 그죠? 1대1 마케팅이 최고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그죠? 비용 구조가 많이 올라가고 경영을 활동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장 작은 시장으로 구분을 하되 비용보다 수익이 초과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쉐보레는 그러한 개념에 약간 부족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차별화는 추구했지만 세분 시장이 너무 나누어지고 고객 만족에 다가서다 보니까 고객들은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어때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차별화 전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차별화 전략은 경쟁사가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거를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게 제품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그 외에 어떤 독특한 가치, 애프터 서비스가 됐든 또는 유통기업 같으면은 매장의 크기가 됐든 아니면은 직원들의 친절도가 됐든 다른 측면에서 모든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적인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차별화 우위에 설 수 있고 이런 차별화 우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충성도 또는 자기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 우위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차별화 우위를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의 예도 있지만 차별화 우위 전략의 가장 큰 실패 예는 애플 컴퓨터의 사례예요.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애플 컴퓨터가 클로즈 시스템으로 해서 PC와 관련돼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던 그 과정에서 IBM과의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전략, IBM은 그렇죠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원가 우위 전략을 추구했죠. PC를 처음 만든 건 애플인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차별화 우위 전략을 계속 고집해요. 애플은 그러다가 IBM에게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 일반적인 산업 표준을 내주게 되죠. 그러면서 애플이 몰락하게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애플이 아이팟으로 해서 아이폰 다시 컴퓨터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통신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처음에 PC를 만들었을 때 차별화 우위 전략을 구사하면서 PC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드웨어도 자기가 만들고, 그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오픈하지 않았죠. 근데 IBM이 같이 뛰어들면서 IBM은 오픈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뭐 인텔과도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적화된 어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업들과 연합을 하면서 원가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성장하면서 그쪽 PC 시장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산업 표준으로서 IBM PC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은 몰락하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또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맥킨토시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것도 불과 얼마 안 가서 IBM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해서 윈도우를 출시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차별화 우위 전략에 실패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의 내용은 기업이 사업 수준의 전략으로서 비용 우위와 더불어 차별화 우위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른 기업보다 뭔가 다른 것을 반드시 주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제품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차별적인 뭔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으로 가능한 것은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익성. 그렇죠? 프리미엄 프라이싱 전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업이 내실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익률 위주의 내신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